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5번째 경우의 수를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 배울 내용을 적어 놨거든요. 먼저 사건,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의 수, 세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뜻은 우리가 뭘까요? 사건이라는 건 뭐 교통사고 이런 게 아니라 경우의 수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을 같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타낸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나타내는 결과.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표기에 다 와닿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이 있어요. 이렇게 동전. 이 동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던져서 앞면과 그 다음 또 뒷면이 나오겠죠. 우리가 뒷면. 그래서 앞뒤 우리가 몇 번이 나오는지 우리 게임할 수도 있잖아요. 너와 내 A하고 B가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게임의 규칙을 정할 때 우리가 동전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동전 하나를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던져서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타낸 결과, 앞면이 나왔네. 뒷면이 나왔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뭘까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그 사건의 모든 가지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전은 모든 우리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모든 가지수는 앞면과 아까 뒷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의 수, 즉 경우의 수가 우리가 앞면과 뒷면, 그래서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립면체 같은 거, 직립면체는 우리가 면이 몇 개예요? 면이 6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각 면에다 쓰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듯이 던져볼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이건 모든 우리가 가지수는 즉 경우의 수는 6개잖아요. 6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문제를 내죠. 우리가 5의 약수가 나오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가 5의 약수는 몇 가지일까요? 1과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6의 약수. 그러면 1, 2, 3, 6. 이거는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떠한 주사위나 동전 이런 것들을 던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1, 5, 1, 2, 3, 6 몇 가지가 나온다 할 때 이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세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국말로 또는 뭐뭐이거나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의 우리가 가지수를 더해서 나타낼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문제를 갖고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주사위를 하나 여기다 그려놨는데 우리가 육면체잖아요.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우리가 5 이상인 수이거나 4의 약수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거나 써준 이유는요. 우리가 말해서 우리가 또는 이거나 우리가 거나라는 이거나 이렇게 또는 이거나 요 두 가지의 말이 나오면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다시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자가 들어가거나 이거나 라는 단어가 들어가며 사건 A와 사건 B를 더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습니다. 5 이상의 수는 얼마죠?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하니까 5하고 얼마예요? 6이 되겠고요. 4의 약수는 1, 2, 4. 그래서 5 이상인 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얻고요. 4의 약수인 경우의 수는 우리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우리가 총 5가지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는요. 할머니네 집에 왔는데 교통편이 두 가지예요. 기차는 하루에 4회가 되고요. 고속버스는 우리가 3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나와 있죠. 그 다음 고속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나 또는 이런 것들은 더한다 그랬죠. 경우의 수를.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갈까 4가지,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총 할머니네 가는 우리가 교통편은 우리가 모두 7가지 경우의 수를 갖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식당에서 우리가 가면은 메뉴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밥 종류가 5가지, 그 다음 국수류가 3가지.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밥류가 5가지잖아요. 그러면 5, 그 다음 국수류는 3. 그래서 모두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또는을 잘 봐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또는 이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A와 B를 더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1에서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소수는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배웠죠.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 즉 약수가 2개인 수 기억하죠? 2, 3, 5, 7 이렇게 4가지가 되겠고요. 4의 배수는 얼마예요? 4, 8 그러면 2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2를 더하면 총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도 또는 나왔죠? 이쪽에도 또는. 그래서 또는 뭐뭐이거나 보면 이거 합을 구하는구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힌트를 얻어가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4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곱하기라고 나왔는데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우리가 동시에 던졌어요. 아니면 각각 던져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요. 주사위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전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모든 경우의 수, 앞면과 뒷면. 그래서 우리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사위는요. 1, 2, 3, 4, 5, 6. 그래서 모두 12가지예요.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 그런데 우리는 동전 앞과 주사위 유계약수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 구해를 하면 동전 한 개는 앞면과 뒤 해서 총 2가지가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이해하시고요. 주사위도 우리가 면이 6개니까 6, 그래서 2, 6, 12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동전이 꼭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주사위는요. 주사위 유계약수가 뭐죠? 1, 2, 3, 6. 자, 보세요. 동전이 앞면은 우리가 2가지 중에 1가지잖아요. 그 다음 주사위는 1, 2, 3, 4, 4가지잖아요. 이걸 곱하면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정말 4가지가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1을 나왔어요. 그 다음 동전이 앞면 나오고 주사위는 2가 나왔어요. 동전이 앞면 나오고 주사위가 3이 나왔어요. 그 다음 동전이 앞면 나오고 주사위가 얼마예요? 6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래서 동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전은 꼭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사위 또한 6의 약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서 곱하기를 써서 나타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동전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전체에 그거 기억하시고 주사위는 6가지고 동전은 2가지고 자,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동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동전이 2개 있어요. 자, 동전은 동전 하나, 동전 하나. 우리가 동전 하나의 경우수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가지? 4가지가 나오죠. 다시 한번 동전 한 개당 경우의 수는 2가지예요. 앞면과 뒷면. 그래서 우리가 2가지 곱하면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정말 4가지가 나오는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 뒷면, 뒤, 앞뒤. 그 다음에 뒤, 앞. 그 다음 뒤, 뒤. 이렇게. 우리가 동전 동전 하나를 갖고 우리가 앞뒤에서 2가지 면이 나오는 건 아는데요. 이게 동전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는 4. 근데 4가지는 곱해서 나온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4가지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모든 앞면이 나온다. 또는 모든 뒷면이 나온다. 또 앞면이 하나씩 나온다.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그러면 동전이 3개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우리가 3개 쓸 때는 동전 하나의 경우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동전이 3개일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얼마야? 8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쓰려면 힘드니까 앞은 0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 뒤는 X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면이 다 나와요. 이렇게 앞면. 그 다음에 앞이 2개, 뒷면이 하나.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 또 앞면이 3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건 다 했어요.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렇게 XX로 표현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X0, X. 그 다음 XX0. 자, 동그라미는 우리가 앞면을 대신했고요. X는 뒷면을 대신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동그라미가 3개인 경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 즉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세 가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 다음 모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렇게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우리가 8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가 그렇게 곱해서 된다는 건 아는데 왜 그런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 모든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한 가지. 그렇지만 앞면이 2개 나오고 뒷면이 하나 나오는 이런 경우는 세 가지. 그 다음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모두 8가지가 나온다는 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조용히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읽고자 하는 책이 없어서 서점을 들렸다가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죠? 2가지가 있죠. 그 다음 서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우리가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얼마예요? 6가지가 되겠죠. 다시 집에서 서점을 거쳐 도서관까지 가는 거리는 6가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6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집에서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 이렇게 2가지,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4가지, 이렇게 가서 또 5가지, 이렇게 가서 6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거쳐간다 하면 집에서 서점까지 경우의 수를 쓰고 서점과 도서관까지 경우의 수를 쓴 다음에 곱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경우,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 다음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 2가지를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3명이 있어요. 3명, A, B, C라는 3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 줄로 쭉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이런 경우는 항상 네모를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3명이니까 3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명 중에서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 3명 중에서 1명은 선택이 됐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2명 중에서 고르면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자리 앉았죠. 두 번째 자리 앉았죠. 맨 마지막 자리 남은 사람이 1명이니까 1 이렇게 써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우리가 6. 그래서 모두 6가지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A, B, C, A, C, B. 그렇죠? B가 앞자리에 오는 경우 B, C, A. 그 다음 B, A, C. 그 다음 C, A, B, C, B, A. 자, A가 앞에 앉는 경우의 수는 2가지고요. B도 마찬가지로 2가지예요. C도 마찬가지로 2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됩니다. 자, 이해하시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줄로 세운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네모칸에서 숫자로 그대로 우리가 쓴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명수를 바꿔서 해볼게요. 5명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5칸 만들어 놓으세요. 자리가 5개 있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앉을까 했더니 친구들 5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럼 5명 중에 일단 선택이 되겠죠. 그럼 5명 중에 선택이 1명이 됐으면 이제 남은 명수는 4명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4명 중에, 그 다음 3명 중에 2명 중에 1명. 그래서 5, 4, 3, 2, 2를 다 곱할 거예요. 곱해도 우리가 5이
10, 4, 3, 12. 그래서 쉽게 120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6명도 마찬가지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모 안 해도 되겠죠? 6, 5, 4, 3, 2, 1.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5, 2, 10을 해놓고 4, 3, 12. 12 곱하기 6은 얼마예요? 70이죠? 그래서 720까지. 자, 우리가 몇 명이 있다. 그리고 한 줄로 세우고자 한다. 그러면 그 숫자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서 우리가 써주면 그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요번에는 A, B, C 세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특정히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너무 요새 봉사활동도 잘해서 네가 첫 번째 앉아. 그리고 B를 갖다가 여기다가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B는 첫 번째 자리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는 몇 명 중에서 골라야 돼요? 2명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2, 1.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1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는 선택, 3명 중에서 1명이 특정한 자리에 선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명 갖고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 중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시키고 이 남은 칸들은 남은 친구들끼리 아까처럼 써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5명 해볼게요. 5명. 5명 중에, 자, 5칸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 중에, 너무 착한 아이를 여기다가 앉혔어요. 1명을 앉힌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특정한 자리가 벌써 끝났어요. 그럼 5명 중에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4명 중에서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자, 가운데 자리는 벌써 지정석이에요. 5명 중에 1명을 뽑혀서 여기에 앉혔어요. 그러면 4명 중에서 합니다. 그러면 4명 중에서 선택할 거고요. 3명 중에서 선택할 거고 2명, 1명.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우리가 4, 3, 12, 12 곱하기 2는 24.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지 않아요? 한 줄로 세우는 거는 그거 숫자대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면 그냥 한 번에 나오죠. 근데 특정한 사람이 여기 어디든지 특정한 자리에 우리가 선택이 됐다면 남은 자리는 지금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명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대로 써주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특정한 사람의 자리 고정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A, B, C, D, E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 줄로 세우는데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 이웃한다는 게 뭐냐면 A랑 B랑 친구예요. 그래서 요 둘은 떨어지는 걸 싫어해요. 둘이 꼭 붙어서 앉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5명이지만 이 두 사람은 항상 붙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4, 3, 2, 1 이렇게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4, 3, 2,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요, A, B라는 거는 A, B 이렇게 붙어 앉을 수도 있고 BA 이렇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경우 2가지를 생각해서 그거를 나중에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곱해볼까요? 자, 4, 3, 12. 12 곱하기 2, 2는 4 하면 얼마예요? 48
이 됩니다. 그래서 48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웃하는 건 잘 해야 돼요. 5명을 우리가 한 줄로 세울 때 A와 B가 너무 친해서 같이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으로 보고 한 줄로 세울 때처럼 이렇게 4, 3, 2, 1을 써주고요. 요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B, B, A 우리가 둘이 앉는 경우도 이렇게 바꿔서 앉아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를 곱해서 48가지로 나타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명이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A, B, C, D, E, F. 자,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C, D, E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 3명이 꼭 같이 앉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 3명을 한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그래서 4명 아까처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런데 C, D, E가 우리가 3명이잖아요. 3명이 앉는 경우는 우리가 했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6을 곱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4, 3, 12. 1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4죠. 24 곱하기 6은 6, 4, 24, 2하고 6이 12에서 14. 그래서 144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웃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2명이 같이 앉거나 그 다음 3명이 같이 옆에 앉으려고 하면 항상 요거를 한 묶음으로 봐서 한 명으로 봐서 이렇게 4, 3, 2, 1 다 곱해 놓고 2명이나 3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우리가 전체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2장을 뽑을 때 2장을 한번 뽑아서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 줄로 세우는 경우처럼 이렇게 네모 2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한 줄로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은 3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4 곱하기 3 하면 모두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10의 자리가 1이 오면 12, 13, 14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21, 23, 24 그 다음 31, 32, 34 그 다음 41, 42, 43 자, 그래서 우리가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3가지 그 다음 2가 오는 경우 3가지 3이 오는 경우 3가지 4가 오는 경우 3가지 그래서 4, 3, 12 그래서 우리가 모두 12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엔 3장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 중에서 3장을 골라서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해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3장이니까 네모칸 몇 칸? 3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4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장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4장이죠. 그 다음 3장, 2장.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4, 3, 12. 12 곱하기 2는 24죠.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해볼까요? 우리가 앞에만 한번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123, 124. 그 다음에 132. 그 다음 134. 그 다음에 142, 143. 자,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둘, 넷, 6가지예요. 그런데 6가지인데 얘도 6가지 나올 거고요. 얘도. 그래서 6, 4, 24 이렇게 간단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이라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이제 이해했으면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장도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내장을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일렬로 세우는 방법하고 똑같이 우리가 숫자 카드가 4개니까 4장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3장, 2장, 1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얼마예요? 24가지 똑같이 나오겠네요. 자, 숫자 카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2장, 3장, 4장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이런 방법으로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카드에 0이 있어요. 0이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2장을 뽑아볼게요. 2장을 뽑고 네모, 네모. 자, 우리가 숫자 카드가 5장이잖아요. 그럼 5, 4 이렇게 해서 쉽게 0이 없을 땐 했는데 0이 있을 땐 그렇게 쓰지 마시고 위에다 쓰세요. 5장 중에 4장 중에. 자, 그리고 왜 위에다 썼냐면 0이라는 숫자는 앞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서 4장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그대로 쓰셔요. 왜? 0은 앞에만 못 오고 뒤에는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 곱하기 4는 16, 16가지가 되겠죠. 해볼까요? 자, 10, 12, 13, 14 이렇게. 그 다음 또 20, 21, 23, 24. 그 다음 30, 31, 32, 34. 40, 41, 42, 43 이렇게 4개씩이죠. 4개씩이 4줄이 있으니까 4, 46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0이 있는 경우 조심하세요. 무조건 위에다가 숫자 카드 모두 적어주세요. 5장, 그 다음 1장 줄여서 4장. 그렇지만 0은 앞에만 못 오니까 하나 줄여서 4로 쓰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5장이네 5, 4 이렇게 써 주시면은 우리가 20 이렇게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이거 말고도 0이 앞에 못 오지? 난 잘났어 하고 0은 못 빼고 4장이네 그러면 4장 하나씩 줄이지 이래서 4 곱하기 3, 12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실수들을 안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5, 4 위에다 써놓고 앞에만 0이 못 오니까 앞에만 하나 줄여서 쓰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써주신 다음에 곱해주면은 이렇게 정확한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3장을 한번 뽑아 볼게요. 그러면 3칸 요 위에 건 지워볼까요? 자, 위에는 다 한 거니까. 자, 선생님 뭐라 했어요? 숫자 카드가 5장이죠? 5장 중에 4장 중에 3장. 그런데 0이 있는 경우는 앞에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줄여서 0이 못 오니까 4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4, 4, 16. 16 곱하기 3은 48가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다시 세 번째 4장을 뽑아 볼게요. 자, 지금 0 있는 거 조심하셔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숫자 카드가 5장, 4장, 3장, 2장. 자, 근데 앞에만 0이 못 오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3 곱하기 2. 자, 그러면 얼마예요? 4, 4, 16이죠? 16 곱하기 2, 3은 6이니까 얼마예요? 9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0이 있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5개, 4개 해서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0은 앞에 쓸 수 없어. 그래 놓고 4장 쓰고 바로 또 3장으로 줄여서 엉망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지금처럼 실수 안 하고 정확히 하는 방법 선생님처럼 따라하면 정확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A에서 B 또는 B에서 A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A에 B, 그 다음 B에서 A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이 안에 있는 거를 거치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여기 오나 여기에서 여기 오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하려는 대로 따라 할게요. 우선 우리가 가로에 111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1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듯이 우리가 더하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1에서 1을 더하면 얼마예요? 2. 2에서 1 더하면 3. 3에서 1 더하면 4. 이렇게 앞에 있는 수들을 더하면 돼요. 자, 1에서 2 더하면 3. 그 다음에 1에서 3 더하면 4. 1, 2, 3, 4 쭉 나오죠. 여기도 세로도 1, 2, 3, 4 쭉 나오죠. 그래서 가로, 세로 요거 첫 줄은 그대로 우리가 1, 2, 3, 4, 1, 2, 3, 4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3에서 3을 더하면 얼마죠? 6이 되겠죠? 6에서 4를 더하면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 4에서 6 더하면 10이고요. 10에서 10 더하면 20이네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아니면 B에서 A까지 아니면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B에서 A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세로를 이렇게 일일이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어려운 거 없어요. 다시 가로에 112 세로에 112 써놓고 그 다음 여기 1, 2, 3, 4 1, 2, 3, 4 써놓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더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안 써놓고 더하려면 우리가 어차피 1, 2, 3, 4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1, 2, 3, 4, 1, 2, 3, 4 써놓고 시작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몇 가지예요? 2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111 써놓고 그 다음 세로도 111 써놓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우리가 1에서 1 더하면 2니까 우리가 1, 2, 3, 4 써놓고 시작하면 쉽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써놓으면 더 쉽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덧셈 공부해봐요. 3에서 3 더하면 6, 6에서 4 더하면 10, 10에서 5 더하면 15, 15에서 6 더하면 21이 되겠죠.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4에서 6 더하면 10, 10에서 5 더하면 15, 그 다음 10에서 10 더하면 얼마예요? 20, 20에서 15 더하면 35, 35에서 21 더하면 56, 그 다음 15에서 20 더하면 35, 35에서 35 더하면 70, 70에서 56 더하면 126, 그래서 12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A에서 B 또는 B에서 A 또 A에서 B, B에서 A 이 안에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조건 어느 방향에서 묻든지 간에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맨 위에 가로 111 다 써놓으시고 왼쪽에 세로 111 써놓으시고 그 다음 어차피 1에서 1 더하면 2 2에서 1 더하면 3이니까 그냥 1, 2, 3, 4, 5 쭉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써놓고 우리가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쭉 한 줄은 그냥 써 놓으세요. 시간 단축입니다. 그 다음부터 실수 안 하고 3에서 3 더하면 6, 6에서 4 더하면 10, 10에서 5 더하면 15, 15에서 6 더하면 21, 4에서 6 더하면 10, 10에서 10 더하면 20, 20에서 15 더하면 35, 그 다음 35에서 21 더하면 56, 그 다음 5에서 10 더하면 15, 15에서 20 더하면 35, 35에서 35 더하면 70, 70에서 56 더하면 126, 그래서 총 12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를 출발해서 B를 통과해서 C에 도착하는 최단 거리를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써볼 거예요. 자, 이걸 따로 떼어내세요.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요 A에서 B까지를 우리가 따로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나 여기에서 여기로 가나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1을 써 놓으세요. 그 다음 1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써놓고, 왜냐하면 1에서 1 더하면 2, 2에서 1 더하면 3, 여기는 규칙적이니까 그냥 써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에서 3을 더하면 6이고요. 6에서 4 더하면 10이 되겠습니다. 10에서 5 더하면 얼마예요? 15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1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111, 112 써놓고요. 1에서 1 더하면 2, 2에서 1 더하면 3 이렇게 1, 2, 3, 4, 5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에서 1 더하면 2, 2에서 1 더하면 3.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것과 이것을 더하고 이것과 이것을 더하고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15가지구나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B에서 C까지 과정도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칸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B고 C잖아요. 일단 똑같으니까 1, 1, 1 이렇게 써놓을게요. 1에서 1 더하면 2인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1, 2, 3 쭉 쓰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 3. 그럼 3이죠. 여기가 1, 2, 3, 4 이렇게. 1에서 1 더하면 2, 2에서 1 더하면 3, 3에서 1 더하면 4 이렇게 1, 2, 3, 4. 자, 그 다음 여기는 간단하죠. 3에서 3을 더하면 6이고요. 4에서 6을 더하면 1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B에서 C까지 최단 거리는 우리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B를 거쳐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곱셈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 곱하기 15는 얼마예요? 우리가 1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B를 우리가 거쳐서 C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우리가 150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A에서 B까지 요 최단 거리가 우리가 15가지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최단 거리 갈 수 있는 게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서 10 곱하기 15는 150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에서 B를 지나 C까지 도착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요걸 따로 띄어서 우리가 계산하고 B, C 사이를 또 띄어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칸, 2칸, 3칸, 4칸. 요걸 따로 할게요. 자, 1칸, 2칸, 3칸, 4칸, 1칸, 2칸, 3칸, 4칸. 자, A에서 B까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1, 1, 1, 1, 1, 1. 그 다음 여기 2, 3, 여기 1, 2, 3, 4, 5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요것밖에 없어요. 3에서 3을 더하면 6이고요. 4에서 6을 더하면 10이고요. 5에서 10을 더하면 15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15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B하고 C까지 가는 데는 또 얼마큼 걸리나 따로 띄어 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쉽네요. 그죠? 이렇게 1에서 1 더하면 2니까 그냥 써주라 그랬죠? 그러면 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4가지. 그래서 15 곱하기 4는 얼마야? 총 A에서 B를 통과해서 C까지 가는데 우리가 60까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나오면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직사각형에서 우리가 이 A에서 B를 통해서 C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6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 A에서 B까지 이렇게 띄어내서 다시 몇 가지인가 구하고, 요거 띄어내서 또 몇 가지인가 구하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면은 우리가 60까지란 우리가 숫자를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